안녕하세요. 준호TNC 김태형 과장입니다. 지금 2시가 됐는데 참가자분들이 계속 접속 중이셔서 잠시만 대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좀만 더 대기했다가 웨비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TNC 김태형 과장입니다. 준호TNC 오토데스크와 함께하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기전장 설계 업무 시간 단축을 위한 슬기로운 캐드 생활 2번째 시간으로 제품에 따른 전기전장 설계 업무 환경에 대한 비교를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국내에서 유일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전문 파트너인 저희 준호TNC에서 전기 캐드 관련 무료 콜센터를 오픈한 기념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준호TNC의 파트너사뿐 아니라 오토캐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사라면 저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활용하실 경우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지난번에 소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제조 설계 업무에 대한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토캐드로 설계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실 무렵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도면을 손으로 그렸어. 과거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설계 업무가 오토캐드의 등장으로 전문화된 설계가 가능해지고 3D 설계 기법의 도입으로 비약적으로 설계의 완성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구 설계와는 대비되도록 전기 설계 분야에서는 아직도 20년 전의 설계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설계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규격화되고 체계화되는 해외 설계 업무와는 다르게 아직도 국내 대부분의 전기 설계 업무는 다품일도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국내 제조업 고객사분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도면의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지, 수출의 의존이 높아지는 중에 표준화되지 않은 도면으로는 해외 바이어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부족한 설계 품질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당장 업무의 표준화를 적용하려 검토해보니 도입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토데스크의 최신 오토캐드 라이선스를 사용 중이신 고객사 분들이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로 통합된 원 오토캐드인데요. 오토캐드의 모든 제품군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오토캐드 서브스크립션 가입 고객자분들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각 분야의 전문 설계 툴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제품을 활용한 업무 표준화를 국내 유일 전문 파트너인 준호TNC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지나 2003년도에 오토데스크는 전기 설계 전문 툴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출시하여 오늘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7년 전부터 많은 고객사분들께서는 제품을 도입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제품의 교육이나 기술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관계로 자연스럽게 업무 환경에서는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준호TNC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제품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기능들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업무 표준화를 구축하여 단순 반복적인 오류를 줄이고 국제 표준에 맞는 도면 작성으로 설계의 질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은 저희 준호TNC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 설계에 대한 지원 자료 등은 준호TNC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사용 시 얼마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준호TNC가 어떻게 도와드리고자 계획하고 있는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전문 엔지니어 김효석 대리가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준호TNC 기술팀 김효석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대략 3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 제품의 기능 비교를 통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이 좋겠구나 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큰 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 구성요소, 표절안 업데이트, 보고서 부분으로 나눠 보았고요. 세부 항목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간에 꼭 필요한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자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작성 부분입니다. 오토캐드의 경우 와이어를 작성하기 위해 라인 명령을 실행하여 원하는 위치에 와이어를 작성하고 와이어가 분기되는 위치에 인서트 기능을 사용해서 도트 블록 파일을 배치할 텐데요. 일렉트리컬에서는 횡선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와이어를 작성하고 분기점에는 도트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오토캐드의 라인과 유사하게 와이어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분기점에는 마찬가지로 도트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렉트리컬에서 제공하는 다중버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구성 요소로부터 연결되는 여러 개의 와이어를 한 번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능도 마찬가지로 도트 부분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표로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일렉트리컬의 경우 와이어를 작성하는 기능은 와이어, 횡선 추가, 다중버스, 레더 삽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분기되는 와이어에는 자동으로 도트가 작성이 됩니다. 또한 기능을 확인해 보면 와이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오토캐드의 라인 명령과 유사하게 단일 와이어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각도 값을 사용해서 와이어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자료에서는 없었지만 레더 삽입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와이어 길이 그리고 간격값을 설정해서 레더 와이어를 빠르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횡선 추가 기능은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와이어를 추가할 수 있고 다중버스 기능을 통해서 빈 공간에 3상 와이어를 작성한다든지 구성 요소와 연결되는 와이어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성 요소 삽입 비교입니다. 앞서 작성한 4개의 와이어에 누름 버튼 구성 요소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리컬의 경우에는 아이콘 메뉴로 구성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CAD는 구성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서 인서트 기능을 통해서 블록 파일을 불러오겠죠. 또한 구성 요소를 삽입하고 트림을 통해서 불필요한 와이어를 자르고 다시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렉트리컬의 경우에는 구성 요소를 삽입하면 삽입되는 위치의 와이어가 자동으로 트림이 되고 구성 요소와 와이어가 연결이 됩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이러한 수작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전장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구성 요소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콘 메뉴를 실행하면 되고 구성 요소가 삽입될 위치의 와이어는 자동으로 트림 그리고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일반 CAD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인서트 명령을 통해 블록 파일을 삽입하고 삽입 후 추가적인 와이어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와이어를 삽입할 경우 자동으로 트림되기 때문에 수작업을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작업한 도면에서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름 버튼 2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누름 버튼과 연결되는 접점을 삽입하고 상위 하위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리컬은 아이콘 메뉴를 통해 접점을 삽입하고 CAD는 인서트 기능을 통해서 접점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좌측 일렉트리컬을 참고하면 하위 접점을 삽입하는 순간 하위 구성 요소 편집창이 나타나고 상위 구성 요소인 누름 버튼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접점 테이블이 작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CAD의 경우에는 접점 삽입이 완료되면 수동으로 접점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고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 잘못된 레퍼런스 정보가 입력되거나 또는 잘못된 접점 타입 정보가 작성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렉트리컬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프로젝트별로 데이터들이 관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기 작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리컬은 이제 아이콘 메뉴를 통해서 접점을 삽입할 수가 있고 심볼을 작성을 할 수 있으며 하위 심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하위 구성 요소 대화 상자를 통해 상위 구성 요소와 관계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위 하위 관계가 설정되면 자동으로 접점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다중삽입 부분입니다. 와이어의 터미널을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CAD의 경우에는 터미널을 삽입하고 텍스트를 수정하여 터미널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 작성을 완료하고 불필요한 와이어는 트림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일렉트리컬의 경우에는 다중삽입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주면 구성 요소가 다중으로 삽입이 되며 태그 값이라든지 또는 터미널 번호는 순차적으로 중분되어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추가적인 기능 소개로 정렬이라는 기능도 일렉트리컬에서 제공되는데요. 정렬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구성 요소의 위치를 기준이 되는 구성 요소의 위치로 정렬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중 삽입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원하는 영역 안에 빠르게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삽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CAD에서는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블록 파일을 하나 삽입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그 영역 안에 태그 값은 순차적으로 증분되어서 구성 요소가 삽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접점 타입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면을 확대해 보면 NO 접점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은 이제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우측에 있는 구성 요소 NO 접점이 아니라 NC 접점일 경우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의 경우에는 접점 타입 변경을 하기 위해 기존에 삽입된 NO 심볼을 삭제하고 다시 NC 접점을 인서트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접점 타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접점 테이블도 수기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반면에 일렉트리컬의 경우에는 NONC 토글이라는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클릭만으로 접점 타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접점 테이블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기능을 다시 살펴보면 NONC 토글이라는 기본 기능을 통해서 변경할 타입의 접점을 선택해주면 바로 타입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접점 테이블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접점 타입이 바뀌게 되면 접점 테이블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같은 도면에 접점이 있을 경우와는 다르게 다른 도면의 하위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이어 작업을 통해서 상위 구성 요소인 릴레이 코일을 2개 삽입할 예정이고요. 다른 도면에는 하위 구성 요소인 릴레이 코일의 접점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일렉트리컬은 아이콘 메뉴로 작성을 하고 CAD는 인서트 기능을 통해 구성 요소를 삽입하고 있는데요. 일렉트리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설명값은 원하는 형식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스펙이 있다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서 빠르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렉트리컬은 국제교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스펙은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상위 구성 요소가 삽입되면 접점 테이블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요. 다른 도면에도 동일하게 와이어 작업 후 접점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구성 요소를 작성하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와이어를 작성을 하고 하위 구성 요소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하위 구성 요소 대화 상자가 발생했을 때 상위, 하위 같은 계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옵션을 통해서 다른 도면에 있는 상위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상위, 하위 관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접점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면에 있는 상위 릴레이 코일을 선택을 하였고요.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점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완료되어집니다. 또한 일렉트리컬에서는 검색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 빠르게 하위 구성 요소의 위치라든지 상위 구성 요소의 위치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접점 테이블도 확인해 보니 하위 구성 요소의 핀 번호와 레퍼런스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리컬은 아이콘 메뉴를 통해서 상위, 하위 구성 요소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구성 요소가 삽입된 위치의 와이어는 자동으로 트림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또한 하위 구성 요소가 삽입될 경우에 다른 도면에 상위 구성 요소가 있다면 프로젝트 옵션을 통해 다른 도면에 위치한 상위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위, 하위 관계가 설정되면 접점 테이블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구성 요소 이동 및 이동에 따른 접점 정보 업데이트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CAD에서 구성 요소를 이동을 하기 위해
만약에 해당 구성 요소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move 명령어를 사용해서 구성 요소를 이동시키고 변경된 위치 정보에 대해 접점 테이블을 수동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move를 통해서 해당 구성 요소를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원래 있던 와이어의 그 와이어는 재연결을 해주고 이동 위치의 와이어는 트림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반면에 일렉트리컬의 경우에는 구성요소 이동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구성요소 이동 기능을 통해 구성요소를 원하는 와이어 위치에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와이어는 삽입대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트림이 되고 삽입이 됩니다. 또한 접점 테이블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되어집니다. 접점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실행을 해 보았는데요. 현재 좌측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NO 접점이 8B 영역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8B 영역에 있는 구성 요소를 8E 영역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이동 기능을 통해서 해당 구성 요소를 8E 영역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접점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업데이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구성 요소에는 접점 테이블이 작성되고 하위 구성 요소에는 상위 구성 요소의 레퍼런스 정보가 작성이 되는데요. 보시는 정보와 같이 17번 도면에 4D 영역에 상위 구성 요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D 영역에 있는 상위 구성 요소를 다른 위치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4D 영역에 있는 릴레이 코일이네요. 릴레이 코일을 5A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 보았는데요. 하위 구성 요소에도 그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장 설계에서 설계 변경이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CAD에서는 수기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수기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잘못된 레퍼런스 정보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접점 테이블을 참고해서 하위 구성 요소가 있는 도면을 실제로 열어보았는데 잘못된 위치에 하위 구성 요소가 이동해 있는 이러한 오류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렉트리컬에서는 이러한 도면 정보들이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한 도면에 대해서 와이어 채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D에서 와이어 번호를 채번하기 위해서 텍스트 명령을 통해서 위치를 정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배치를 하시겠죠. 다음으로 배치된 텍스트를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기로 수십에서 수백 번대의 와이어 번호를 채번하기 때문에 중복된 와이어 번호가 채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렉트리컬에서는 사전 규칙에 의해 와이어 번호 기능을 실행을 해주면 프로젝트에 포함된 수십에서 수백 장의 도면을 자동으로 채번을 진행을 해줍니다. 또는 하나의 도면이라든지 원하는 도면만 채번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PLC 도면에 채번된 경우에는 PLC의 I/O 어드레스를 와이어 번호로 채번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 와이어 번호로도 채번을 하실 수가 있고 PLC 도면의 경우에는 PLC I/O 어드레스를 와이어 번호로 채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사전 규칙에 의해서 와이어 번호가 채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CAD는 아직 이제 수기로 작성된 텍스트들을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완료되면 표 자료랑 추가 영상 자료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기로 하나씩 수정을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일렉트리컬에서는 이제 와이어 번호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설정한 규칙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와이어 번호를 채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추가 영상 자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 자료에서는 이제 일부 도면만 채번을 하였는데요. 제가 안내해 드린 이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에 대해서 와이어 번호를 한번 채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지금 한 20장 정도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직 와이어 번호가 체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도면에 대해서 와이어 번호를 체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와이어 번호를 실행해서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일렉트리컬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에 대해서 와이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령행을 확인해 보시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들을 사전 규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체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번이 완료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도면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와이어 번호 기능을 실행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장의 도면에 대해서 번호를 체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렇게 체번된 와이어 번호를 또 삭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리컬에서는 추가로 이제 유틸리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유틸리티 기능을 사용해서 체번된 와이어 번호를 한 번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드에서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어 번호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 다른 도면에까지도 이제 동일하게 수작업이 반복이 될 텐데요. 일렉트리컬은 유틸리티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손쉽게 프로젝트 단위에 포함된 수십에서 수백 장의 도면에 대해서 체번된 와이어 번호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제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템플릿 표제란의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캐드는 도면 하나씩 텍스트로 수정하거나 또는 속성 문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속성 문자 수정을 진행하실 텐데요. 모든 템플릿에 대해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렉트리컬은 제목 블록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 사항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일렉트리컬 쪽 화면은 표제라는 내용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표제라는 내용을 수정하고 있고 이 중에 회사명이 오토데스크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럼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체크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목 블록 업데이트 기능을 실행하면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경할 사항들을 선택을 하고 기능을 실행해 주면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시켜 줍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며 보시는 것과 같이 회사명이 처음에 주노TNC에서 오토데스크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참고해 보면 전체 시트 수라든지 순차적으로 시트 넘버가 다시 체번이 된다든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모든 도면에 한 번에 적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리컬은 제목 블록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대한 기능은 일렉트리컬 영상 자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CAD에서는 엑셀 파일이나 테이블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셨을 텐데요. 일렉트리컬에서는 여러 가지의 보고서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로드에 대한 보고서는 16가지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패널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패널 보고서 양식도 7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형식을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필드 값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필드 값들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필드 값들은 선택해서 항목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 이름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는 설명이라는 값을 영문으로 표시를 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 형식의 보고서 출력은 활성화된 도면에 보고서를 배치하는 옵션이고요. 테이블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배치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도면 형태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형식의 보고서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테이블 스타일을 선택해서 보고서를 추출할 건데요. 열폭과 행에 대해 정의할 수도 있고 제목에는 시간과 날짜 같은 내용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보고서를 배치하고 확인해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도면에 사용된 구성 요소에 대한 재료 명세서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보고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구성 요소가 추가되었을 때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코일을 하나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태그값은 7K1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700S-P310A1으로 지정을 하였고요. 릴레이 코일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이 완료되었으나 보고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렉트리컬의 보고서는 이제 자동으로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고 반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 보고서를 한 번 더 동일하게 실행을 해주면 기존 항목 업데이트라는 옵션이 활성화가 되고 해당 옵션으로 보고서를 재실행하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보고서에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7K1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서를 또 실행을 해보았는데요. 외부 파일인 엑셀 파일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부 파일인 엑셀 파일로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도면 형식의 배치가 아니라 파일의 저장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엑셀 데이터로 추출을 할 거고요. 원하는 파일 이름과 경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BOM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실제로 한번 열어봐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출된 엑셀 데이터를 열어보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엑셀 템플릿을 편집해서 사내에서 사용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보고서 양식이 있다면 기본으로 이제 설치했을 때 제공되는 엑셀 템플릿을 편집해서 일렉트리컬의 보고서를 추출하실 때 사내 양식으로 보고서를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형식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기본 템플릿이고요. 이러한 템플릿을 엑셀 템플릿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내 사용자분 스타일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렉트리컬 쪽 화면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보고서 쪽에 대한 내용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구성 요소가 삭제될 경우에도 추가될 때와 동일하게 보고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반자동인데요.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기능을 재실행해서 업데이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항목 업데이트 옵션을 체크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 해주면 보고서가 수정된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집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7K1이라는 태그 값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표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에서는 엑셀 데이터로 따로 관리하시거나 도면의 테이블로 수기 작성하여 관리를 하실 텐데요. 일렉트리컬에서는 23가지의 양식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고 영상 자료에는 추가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도면으로 추출을 하실 때 테이블 형식으로 작성이 되지만
속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위치를 추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PDF 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PDF 변환도 일렉트리컬 영상만 녹화를 진행하였는데요. 기존의 캐드에서 PDF 변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렉트리컬에서 제공하는 PDF 변환은 하이퍼링크 속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속성은 와이어 신호라든지 구성요소 추적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로 수십에서 수백 장의 도면을 한 번에 PDF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에 포함된 정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PDF로 변환을 하게 되더라도 소스 코드라든지 구성 요소의 레퍼런스 정보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속성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게시 대화 상자는 일반 오토캐드와는 동일하고요. 사전에 사용하시는 페이지 설정이 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모든 도면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PDF로 변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게시를 통해서 모든 도면을 PDF로 변환 작업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추출된 PDF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완료된 PDF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이 변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와이어 신호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A 영역으로 가는 소스인데요. 클릭을 해보니 5번 도면에 1A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번 시트의 8H 영역의 코드를 추적을 해보니 해당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신호 코드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도 추적이 가능한데요. 상위 구성 요소 하단에 작성된 접점 테이블에 나타나 있는 하위 레퍼런스 정보를 토대로 추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 테이블에 있는 접점 테이블의 하위 구성 요소 레퍼런스 정보를 선택을 해보면 7번 시트의 EA 영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클릭을 해보니 7번 시트의 EA 영역에 있는 하위 구성 요소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위 구성 요소에서는 상위 구성 요소의 레퍼런스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상위 레퍼런스에 태그 값을 클릭을 해주면 상위 구성 요소로 추적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패널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일렉트리컬에서는 스키매틱 도면이랑 패널 도면에 사용된 심볼이 서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추적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사용된 구성 요소가 회로도 라이브러리 도면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반대로 스키매틱에 사용된 구성 요소는 패널 레이아웃 도면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캐드에서는 플롯을 통해 변환 작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일렉트리컬에서는 프로젝트 플롯 게시 기능을 통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변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PDF에는 하이퍼링크 속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적 기능을 통해서 검토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사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한 녹화 영상이었는데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기능에서는 오토캐드로 진행된 작업이 최대 3배까지 빠르게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특정 기능에서는 일렉트리컬의 전문 설계 툴을 활용하시면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설계 표준화 구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설치하여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 기능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고객사의 업무 특성에 맞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도면 템플릿 부분입니다. 대부분 정기 설계 업무 중이신 고객사분들은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템플릿을 사용해서 업무 중이실 텐데요. 하지만 제목 블록 업데이트 기능 등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리컬의 속성이 포함된 전문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템플릿 작성은 제품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제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심볼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기 설계를 진행하시는 사용자분들은 개별적으로 심볼들을 블록화시켜서 업무에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규격화된 심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설계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사용하고 계신 블록화된 심볼을 일렉트리컬의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기존의 업무 환경을 보다 쉽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면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설계를 하신 모든 도면들은 도면 간의 연계를 위해 대부분 다품일도의 설계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수십에서 수백 장의 도면을 작성하면서 발생되는 휴먼 에러는 피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일품일도의 형태로 작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 도면의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속성, 템플릿, 심볼 등을 우선 구축해야 일렉트리컬의 도면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설치하면 국제 규격의 라이브러리를 50만 개 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업체의 심볼이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국산 제품의 심볼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노 TNC에서 국산 심볼이 추가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라든지 그 밖에 이제 국산 심볼 약 20만 가지가 추가된 주노 TNC만의 라이브러리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웨비너가 끝나고 설문조사에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한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렉트리컬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의미가 없겠죠. 주노 TNC에서는 올해 12월에 진행되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들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교재를 주노 TNC에서 직접 제작하였으며 교육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신청은 주노 TNC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노 TNC 무료 전문 콜센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교육은 12월에 진행되는 일렉트리컬 기본교육과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용자분들은 주노 TNC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교육 영상을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기술 서비스로는 실시간 원격 지원이 가능하고 고객사 업무 향상을 위한 기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정기캐드 사용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준호 TNC에서 오픈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무료 전문 상담 콜센터를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표준화 구축부터 전문화된 컨설팅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준호 TNC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다면 채팅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략 한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먼저 답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전자회로 설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설계 전문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회로 라이브러리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면 작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전자설계 소프트웨어의 특수 기능인 회로 시뮬레이션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교육 관련해서 문의 주신 사항이 있으신데요. 교육은 모두 무료 온라인인가요? 모두 온라인인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저희 자체 준호 TNC 교육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차년도에는 정기적인 전기 설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참석이 어려우신 먼 곳에 계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도 계신데요. 지금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제품은 그 1년과 3년의 기간제 라이센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그 오토캐드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일렉트리컬의 툴셋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오토캐드를 구매하시는 가격으로 지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설문조사 링크를 드릴 텐데 거기에 그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문의를 해주시면 제 영업 담당인 저 김태형 과장이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Q&A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문의 주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엔지니어 김효석 대리가
그 담당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여러분께 공유될 수 있는 질문 사항들을 저희가 그 추후에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희 정기적인 메일을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준호TNC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무료 전문 기술 지원 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일렉트리컬 제품을 사용하셨던 고객, 일렉트리컬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 고객, 일렉트리컬 제품을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은 모두 연락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모든 고객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방식으로 업무에 대한 궁금증은 무엇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일렉트리컬 전문 엔지니어 김효석 대리가 여러분의 업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의 요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세미나 종료 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때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에 모든 고객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와중에도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이후의 웨비나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